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은 누크 스튜디오의 타임라인과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어 하단에 보이는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50이라고 전 써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플레이백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를 재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포맷인데, 타임 코드 형태로 이 디스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프레임 단위로 디스플레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보기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하게 되면 위쪽 타임라인에서 보이는 부분과 이 실질적인 아래쪽에서 보이는 타임라인의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설정되는 이 작업 길이를 글로벌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뒤쪽 클립이 이렇게 뒤로 간다라고 한다면 점점 이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되는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의 구간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런 라인이 생기는데요. 이런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떼게 되면 그 부분으로만 이 타임라인, 뷰어에 있는 타임라인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비저블로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글로벌이었던 게 비저블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글로벌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여기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로 이 길이를 설정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정 부분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옮겨 놓고 인 포인트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인 포인트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옮겨 놓고 아웃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인 아웃을 설정하게 되면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의 길이대로 이 타임라인의 구간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글로벌로 바꿔주면 전체적인 구간으로 늘어나게 되죠. 단축키 Alt U 키를 누르시면 이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반복 재생을 할 것이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재생을 하고 나서 끝에서 끝낼 것이냐, 그 다음에 쭉 컨티뉴하게 재생을 할 것이냐, 이 재생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이제 단축키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단축키 I 키를 눌러주시면 인포인트가 설정이 되고요. 뒤쪽에다가는 단축키 O 키를 눌러주면 아웃포인트가 설정됩니다. Alt 키를 누르면서 I 키를 누르시면 인포인트가 해제가 되고요. Alt 키를 누르면서 O 키를 누르시면 아웃 포인트가 해제되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이 해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lt 키를 누르면서 U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은 Go to Start, 그 다음에 Go to End, 즉 처음과 끝으로 이동한다는 거겠죠. 요건 이제 단축키 홈 키와 엔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 키, 엔드 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편집점 간의 이동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편집점 간의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편집점 간의 이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위아래 방향키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 방향키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플레이 헤드가 이런 부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U 키를 눌러주시면 이 클립의 길이만큼 인포인트, 아웃포인트가 생성되기도 하고요. Alt U 키를 누르면 또 해제가 됩니다. 뭐 만약에 플레이드가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U 키 누르면 인포인트, 아웃포인트가 이렇게 선택되고요. Alt U 키를 누르면 인포인트, 아웃포인트가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프레임씩 이동이고요. 여기 지금 단축키가 Left 혹은 Right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방향키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좌측 방향키, 우측 방향키, 좌우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버튼 눌러서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버튼은 이제 Play Forward Stop, 단축키 L 또는 K라고 하는데요. L 키를 누르시면 이제 재생이 되고요. K 키를 누르시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뒤로 재생이겠죠. J를 누르면 뒤로 재생하고 K 키를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J, K, L 키를 통해서 재생 멈춤을 사용한다. 그리고 재생을 계속 눌러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재생이 되는 부분도 보실 수 있어요. J를 여러 번 누르거나 K를 여러 번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빠른 재생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점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점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이 편집된 클립이 확대해서 볼게요. 한 프레임씩 이동이 됩니다. 점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쵸?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면 앞으로 한 프레임씩 이동되는 부분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편집을 디테일하게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팁을 좀 알려드리면, 만약에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D키를 눌러주시면 클립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고 D키를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비활성화, 활성화. 이것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편집을 위해서 클립을 잘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특정 부분에다가 플레이드를 이렇게 옮겨 놓고 단축키 C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C키를 눌러주시면 이 클립만 잘리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키를 누르면서 C키를 눌러주시면 위아래 트랙이 있는 부분은 다 잘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C만 누르면 위에 있는 선택되어 있는 클립만 잘리게 되고요. Shift C를 눌러야 위아래 클립이 다 잘리게 되는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을 지울 때는, 만약에 이 클립을 지운다, 자르고 나서 내가 이 클립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주면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컨트롤 Z를 할게요. 그냥 지우는 것이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 뒤에 있었던 걸 일단 지울게요. 요거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얘를 백스페이스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은 간격을 없애주면서 지워주게 되죠. 이런 기능도 이제 편집을 하실 때, 컷 편집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뷰어 창에서 요렇게 3등분을 하면은 또 재밌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랑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K를 누른 상태에서 요 위쪽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형태가 되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조금씩 이렇게 밀면서 재생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멈추면 재생이 멈춥니다. 이걸 이제 조그라고 하는데요. 이 조그 기능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멈춰놓고, 특정 부분에 멈춰놓고 이렇게
뭔가 컷 편집을 하거나 특정 플레이 타임으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이때도 이제 K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면 재생이 돼요. 멈춰도 재생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좀 더 간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재생이 됩니다. 빠른 재생. 뒤쪽도 마찬가지. 이 정도만 간다라고 하면 천천히 뒤로 재생이 되고요. 이렇게 뒤로 간다라고 하면 빠른 재생이 됩니다. 빠르게 리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제 K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움직이시면 이제 얘는 절대적인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플레이헤드를 절대적인 위치로 이동이 된다라고 해서 빠르게 리뷰를 하고자 할 때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디어 데이터를 가져와서 액세스하는 경우에 리드 라이트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 로컬 디스크에 복사본을 만들어 놓으면 빠르게 액세스가 가능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불러오잖아요. 그 소스를 로컬 디스크 내에 다른 폴더에다가 옮겨 놓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그냥 바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보다 로컬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축키 Shift S 키를 눌러주시면 이 프리퍼런스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퍼포먼스라는 메뉴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로컬라이제이션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폴리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모드라는 것은 밑에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폴리시에서 설정한 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혹은 그렇지 않겠다 혹은 수동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선택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컬라이제이션 폴리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인풋 불러왔을 때 얘를 로컬라이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 같은 경우는 뭐 on, 그 다음에 off,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on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폴리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 체크 for update file every 블라블라 means, 즉 30분마다 한 번씩 이 업데이트를 확인하겠다, 체크하겠다라는 부분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매뉴얼로 설정을 했을 때도 요건 체크하게 돼요. 체크를 해서 아마 알려줄 겁니다. 오픈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로컬라이제이션 폴리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on, off, on, off는 뭐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on demand는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인 것 같고요. from auto localize pass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auto localize from, 여기에 내가 특정 경로를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데이터의 경로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예를 들어서 E 드라이브에 뭐 특정 폴더 뭐 소스 샷 폴더에 있는 특정 소스 폴더 소스 1 뭐 이런 식으로 폴더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폴더 안에 있었던 데이터들만 자동으로 요 체크가 되면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즈를 어디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 폴더로 아마 설정이 자동으로 돼 있을 거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스페이스는 어느 정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 드라이브로 잡혀 있는데 별로 용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이거는 ON을 하게 되면 요 설정된 디스크 스페이스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제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퍼티에 보셨을 때도 여기에도 만약에 내가 로컬라이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on이라든지 on demand를 선택해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로컬라이징이 될 겁니다. 또는 이렇게 빈에서도 프로젝트 빈에서도 특정 클립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로컬라이제이션 폴리시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로컬라이징을 하겠다, 특정 클립만 로컬라이징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파일이 매우 무거울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누크 스튜디오가 작업 중에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실 때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라인의 여러 가지 특정 기능들, 그 다음 컷 편집과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에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또 재밌는 누크 스튜디오의 기초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